1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라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FOMC 정례회를 앞두고 페드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뉴스처럼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7회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3월 달에는 한 번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성장주 자체들이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한국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JP모건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긴축이 진행될 경우에 기술주가 추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HSBC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자체를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도 사인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부진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만 5천 명 증가한 28만 6천 명을 기록했고요. 3개월 내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12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4.6% 하락, 전년 동월 대비 7.1%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이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 우려들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0.1% 낮춘 3.7%로 어제 발표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러한 모습이 좀 반대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들, 매출이 좀 잡히는 저평가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 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쪽이나 아니면은 이외에 매출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다시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WTI 같은 경우에는 86.9로 0.07% 하락해서 보합권에서 끝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했고요.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하락했네요. 맘스터치가 주당 6,200원에 공개 매수한 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게 잡히다 보니까 그 점주들이 이걸 보고서 이 말이 되냐? 너희 돈 너무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재무제표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원가표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도움되는 거 없다. 해서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걸 좀 막고 자사의 재무제표 이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적당히 남겨 먹었으면 좋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왜 본질을 좀 유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6,200원에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6,200원 아랫부분에 매수할 그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담고 팔고를 반복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단키트 오미크론 깜짝 실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진단키트가 뭐 피크가 도료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싶었더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2월달 어닝 시즌에 깜짝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럽의 가장 큰 이슈였죠. 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서유럽과 러시아 간의 이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다시금 오늘부터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대놓고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하려는 모습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당장 가스 가격부터 해서 다시금 출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더더욱 최근에 미국의 하락이 도드라지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이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좀 안정이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전부 이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자리 잡기를 시도해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거를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어디를 돌파해줘야지 보다 더 편하게 자리 잡기가 이어질지 하나씩 집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한번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자면 요즘에 떨어진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먹튀 논란이었잖아요. 자,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 개선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 관련된 그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입니다. 이 미래 펄을 지금 벌써부터 땡겨가지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기업인데 그런데 이번에 시장의 심리를 어느 정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근데 이거 회복 제대로 못 해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실적 좋아? 막 좋은 내용도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상보다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꺾여버렸기 때문에 한미 약품이 비슷한 일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그래서 카카오 역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나 아니면은 현재 이슈들을 상쇄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잘 먹힐지 보는 게 일단 뉴스를 보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남궁은 원톱 세신이다 라고 하면서 카카오 신뢰 회복할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뉴스를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랑 카카오뱅크는 약간 재료 부분으로만 본다면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 정리에서 계속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7회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3월 달에 많으면 50bp까지도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당연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한국은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미국이 1회면 한국은 2회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소매 부분이 조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은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뭐 시장이 계속해서 이 카카오뱅크가 커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가 약간 죽을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라면 카카오뱅크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중립으로 생각을 하되 카카오뱅크는 조금 더 이제 호의적으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차트랑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급부터 보자면요. 어제 드디어 기관에서 안 사다가 대량 매수세를 보여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도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자리 잡기를 이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일단 지지를 해줘야 되는 위치가 어디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노란색 선 있죠? 이거 2년선이거든요. 요 위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여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제 막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 잡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줄 텐데 그러면 21선이 이런 식으로 돌 거고 61선 역시도 이렇게 내려와 줄 거거든요. 저는 이 61선 돌파한 다음부터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카카오의 재차 반등하는 시기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보통 이러한 모습이 나와줬을 때에는 240일 요 라인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인다면 큰 흐름상 1년에서 2년선 사이 요 안에서의 박스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요 라인 사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 갖고 시간이 저는 지금은 몇 주 단위가 아니라 몇 달 단위 이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 2년선 위에서 자리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 보이겠죠. 자, 홀딩도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3.74%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카카오랑 다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무언가 보여지는 게 그렇게 많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얘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금리 인상은 확실하게 카카오뱅크에게는 호재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습니까? 실적이 시가총액을 지금 당장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점이었잖아요. 근데 이 실적이 시가총액을 따라오는 움직임이 조금씩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뭐 금융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은행이에요, 여러분. 플랫폼의 역할도 하겠죠. 근데 가장 핵심은 결국엔 은행입니다. 기존 큰 은행들의 파일을 급격하게 뺏어오고 있는 그러한 테크 은행일 뿐이에요,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재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5일선을 돌파해주면서 자리 잡기를 성공적으로 시도해주려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지지를 해줘야 되는 위치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바닥을 만들어준 요 부분, 여기 이탈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돌파를 해야 되는 위치는 또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종목이 5일선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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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5일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5일선을 돌파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5일선 위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여 준다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인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가 어느 때인가 체크를 해보면요. 자, 볼린저 하단, 21선 돌파, 상단까지 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전 21선 돌파가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값이 있는 그런 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 볼린저 상단까지 이렇게 날아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뭐 뉴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스케줄은 좀 멀긴 한데 3월달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3월달에 한 번에 금리를 50bp를 미국에서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50bp 올린다? 날아갑니다. 자, 해서 이 3월달 미국 쪽의 금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며, 지금은 일단 베스트는 5일선 위에서 카카오뱅크가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제 개인적인 생각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뭐 이슈들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신한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고 말이에요. 좀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약간 이 최소한의 그 지지라인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많이 길게 가져가길 바라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전부 웃으면서 이 종목들 바라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말마다 영상 올리는 거 보셨을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2차 전지랑 엔터를 볼 예정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그리고 의심 섹터를 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 공부방을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은 토요일 날 요때 올릴 예정이에요. 뭐 리딩을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같이 공부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까시고 링크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요즘 구독이 늘어나다가 조금씩 조금씩 주춤한데 다시 한 번만 구독 강조 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